4월 1일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박영선 다양한 분야 큰 그림, 오세훈 청년 1인 가구 집중. 경향신문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분석을 내놨는데요. 박영선 서울 미래비전 제시에 강점이 있고 그러나 구체성은 떨어지고 재원 계획이 없다. 오세훈은 구체적 공약 제시는 긍정적, 그러나 전체적 방향성은 불투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를 보니까요. 이사대책 선도사업, 금천, 도봉, 은평 등 서울 21곳 첫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2만 5천 가구가 이제 지정이 돼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영등포역 역세권, 창동 중공업지역, 은평 증산 4구역 등 서울지역 21곳이 도심지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후보지로 선정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평균 38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전체 2만 5천 가구 규모의 새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진은 재보선 투표 동료의 사진인데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부산시 선관위가 주최해가지고 지역 서핑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만든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하단 기사에 유은혜 먼저 감축된 인센티브 수도권 대학 정원 조정 시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도권 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 및 대학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지역 간 적정 수준의 균형적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학부, 대학원 정원을 망라한 권역별 적정 수준의 정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네요. 지금 대학은 많고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친 것은 지방대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닥쳐올 위기가 수도권까지도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적정 수준의 정원을 감축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사진이 먼저 보이네요. 여의도 벚꽃이 만개를 했는데 예년보다 일찍 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날씨가 그만큼 따뜻하다는 이야기인데 더욱 아쉬운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벚꽃길을 걸을 수 없다는 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고 이곳을 찾는 모든 시민이 걸을 수는 없으며 대신 추첨을 통해서 약 3,600명의 시민이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기사는 도심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에 기사 살펴봤던 것처럼 그 기사가 실렸고요. 하단 부동산 민심 꼬리문 악재 지지율 격차 커졌다. 김상조 파문에 투기대책 빗발에 야심차게 구급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 현황을 살펴보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연이어서 지금 터진 투기 파문이 이번 재보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위험 수준에 다다르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번 선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민주당은 졌고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후보가 서울과 부산의 시장으로 되지 않을까, 당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막판 조직력으로 반전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 조직력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민심은 돌아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상단에 특권에 중독된 진보, 배신당한 공정사회. 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렸네요. 문정부 공정정의 평등 표방했지만 약속 있고 특권 이용 세습 시도까지 특혜 투기 등 대려 불공정이 판친다. 공정의 가치를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의 사태로 보면 배신감 느낄만 하죠. 이게 공정사회냐, 심지어 이게 나라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오른쪽 하단 기사 보십시오. 임대차법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 시행 한 달 전에 월세 9%나 올렸다. 아,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으니 배신감이 더 배가 되지 않았나. 차라리 공정을 이야기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기사를 보니까 지금 아침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 기사가 실렸네요.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관련해서 기사가 실렸고요. 아래는 이제 외교 기사가 실렸는데 한미일 그리고 한중 회담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같은 날에 열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박주민 임대차법 낸 뒤 월세 대폭 인상. 이 기사는 앞에서 살펴봤죠. 제2의 김상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실망이 큽니다. 박주민 의원한테도. 그다음에 오른쪽 기사는 이제 경제 기사가 실렸는데 세계 자동차 반도체 펑크로 69조 원 손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서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연관 산업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철강이라든지 전자 관련 산업들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기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좋아져야 될 텐데. 왼쪽 하단에 보면 한중회담 그리고 한미일 회담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거 속천호수의 벚꽃 사진이네요. 인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봄날이 너무 좋아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에요. 봄날이 너무 좋으면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확진자가 지금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서 재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봄날이 좋아도 걱정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2분기 백신 전쟁 한국 코너에 몰렸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유럽과 인도 수출 제한, 미국 아예 안 한다, 수출 안 한다는 얘기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각국이 백신 확보를 위한 자국 우선 원칙을 노골하면서 세계 백신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 접종 후발국인 한국은 예정된 물량의 확보도 자신할 수 없게 돼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60%를 생산하는 인도의 폭탄 선언은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정부를 믿어봐야 되겠죠. 어찌어찌 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말 그대로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박영선 30.3%, 오세훈 52.3%, 지지율이 눈에 확 들어오게 기사를 실었네요.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인물도 살펴본 것 같네요. 윤석열 31.2%, 이재명 25.7%, 그리고 문 대통령 국정평가, 부동산이 최악이다. 그림 보니까요, 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이 36.3%, 부정이 57.4%로 나타났네요. 40%로 내려가면서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가시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상으로 4월 1일자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안박사였습니다.